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인터넷진흥원 김호성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거는 작년 12월 10일에 전자소명법 개정안이 시행이 되었는데요. 지금 한 10개월쯤 지났습니다. 10개월 지나면서 전자소명법 개정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목차는 추진 배경, 경과, 그다음에 소명법 개정 내용, 전자소명법 개정에 따른 변화, 향후 전망 순으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추진 배경 및 경과입니다. 전자소명법 개정 추진 배경은 다들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99년도에 전자소명법이 제정되었고 공인인증제도가 도입이 되었었는데 이후에 이 공인인증제도를 활용해서 민원이라든가 행정, 금융, 전자상거래 같은 서비스에서 많이 사용됨으로써 이제 국가 정보화에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네, 반면에 또 이제 공인인증서가 우월적인 법적 지위를 이용을 해서 공인인증 시장이 독점을 하고 있다. 공인인증 시장 진입 규제를 통해서 신기술이 전자서명 시장에 들어오는 것을 저해하고 있다. 엄격한 사후 규제 등을 통해서 공인인증서의 기술 서비스의 혁신을 저해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이용자 불편이 많이 발생하고 인증시장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그동안 얘기가 되어 왔어서 따라서 이제 정부 주도에 공인인증서를 폐지를 해서 다양한 전자서명 수단 간의 차별 없는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자 전자서명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의 추진 경과는 2018년에 VIP 주제로 규제혁신 토론회를 통해서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한다고 보고를 했고요.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 규제혁신 해커톤, 그다음에 부처 협의 및 입법 예고 등을 통해서 9월 11일에 18년 9월 11일에 국무회의가 의결됐고요. 2020년 5월 20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전자소명법 개정안이 6월 9일에 공포가 되었습니다. 6개월 후인 12월 10일에 개정 전자소명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전자소명법의 개정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공인인증 제도가 폐지가 되었고 다양한 전자서명 수단 이용 활성화가 이제 추진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일단 모든 전자서명에 동등한 법적 효력을 부여를 했고요. 특정한 전자서명을 사용할 때에는 법률 시행령 등에 명시적으로 정해서 사용을 해라. 그래서 가능하면 사용하지 말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신뢰성, 안정성 있는 전자서명 수단 제공을 위한 운영 기준 평가 인정 제도를 도입을 했고요. 사업자들이 이제 전자서명 인증 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평가기관 평가를 통해서 평가를 진행하고 나서 인정기관이 심의를 통해서 사업자를 인정하는 그런 제도를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이제 공인 전자서명이 없어지면서 민간 공공이라든가 민간 기관에서 특정한 전자서명을 선택을 할 때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에 대한 어떤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용자 보호는 현행 수준을 유지를 했고요. 제도 변경에 따라 이용자 불편 방지 조치도 들어가 있습니다. 가입자 보호라든가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근거 규정은 그대로 유지를 했고 공인인증서는 법 시행 이후에도 갑자기 없어지면 불편함이 많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여러 인증 수단 중에 하나로 사용할 수 있도록 경과 규정 등을 두었습니다. 세부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공인인증서 폐지 부분이고요. 종전에는 공인 전자서명하고 일반 전자서명 용어를 구분해서 사용을 했는데 개정법에서는 공인 전자서명 용어는 폐지했습니다. 왼쪽에 아래 부분에 보시면 종전법에 이제 2조하고 2조의 2호, 3호가 있는데요. 3호 부분은 전체적으로 삭제를 했습니다. 이 조항하고 뒤에 나오는 효력 부분하고 합쳐져 가지고 공인인증서가 법적인 지위의 우월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부분을 없애면서 이 조항들을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제3조에서 이제 공인 전자서명에 우월한 차별적 법적 효력 부여하는 부분을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을 하나로 일어나는 부분이 되겠고요. 종전에 이제 3조의 2항에는 이제 서명이라든가 서명 날인, 기명 날인 이런 경우에 또 내용이 변경되지 않다고 추정에 대한 부분을 완전히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효력을 다 없앴고요. 법률에 근거 없이 특정 전자서명 수단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를 했습니다. 법률에 근거 없어도 기존에는 대부분 다 공인인증서를 썼습니다. 수준이 굉장히 높은 인증서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개정법에서는 특정 전자서명을 요구할 경우에는 법률 시행령에 명시적으로 있어야 그러한 것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인증 업무의 운영 기준, 준수 사실의 평가 인정 제도를 절차를 도입을 했는데요.
그 평가 인정 제도 절차 도입 배경은 전자서명 효력이 개정법에 따르면 법령의 규정에 따르거나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서 서명 방식으로 만약에 전자서명을 선택한 경우에는 해당 전자서명은 뭐 기명날인, 서명날인 이런 효력을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공인 전자서명이 없어지면서 사용자들은 이용 공공기관이라든가 민간기관들은 어떤 전자서명을 선택할까 좀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준수사실 인정평가 인정제도를 도입을 해서 안전하고 어느 정도 서비스 이용자한테 어떤 편리성을 제공한다 이런 것을 이제 평가를 통해서 공개를 하게 되면은 공공민간기관에서 어떤 전자서명을 사용을 할 때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평가인정 절차입니다. 과기정통부가 평가기관하고 인정기관을 지정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다음에 전자서명 인증 사업자가 그 법에 따라서 사업자 지위를 받으려면 평가기관한테 을 통해서 평가를 받고 그다음에 평가 결과를 평가기관에 제출하면 인정기관이 기사가 이제 인정위원회를 수립을 해서 그 심의를 통해서 적정하면 인증서를 교부하는 형태로 평가 인정 절차가 운영이 됩니다. 이용자 보호 조치 부분인데요. 기존에 이제 공인인증기관이 공인인증 업무 준칙을 마련해서 준수하라 내용 등은 문구만 조금 바뀌어서 전자서명 인증 사업자가 전자서명 인증 업무 준칙을 마련하고 준수하라라고 좀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조금 세부적으로 이제 개정된 부분은 준칙에는 서비스 종류라든가 요금, 이용 조건 등을 명시해서 이를 준수토록 하고 있는 부분이 조금 달라진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손해배상 책임 규정 유지 부분입니다. 제20조인데요. 기존에는 이제 공인인증기관의 입증 책임과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를 했습니다. 개정법에서는 거의 비슷한데요. 그 전자서명 인증 사업자에게 인증 책임과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 손해가 어떤 사고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해서 손해가 발생할 때 사업자의 과실이 있다는 것을 이용자가 입증해야만 배상하는 제도는 아니고요. 사업자가 우리는 적절한 주의 의무 조치를 다 했다라고 해서 이제 우리는 과실이 없다라는 걸 입증을 못하면은 이용자한테 배상하는 그렇게 배상되도록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전 공인인증서의 이용자 불편 방지 부분입니다. 그 개정 전자서명법이 시행되면서 갑자기 공인인증서 발급받은 거 다 폐지하라고 그러면 이용자들한테 굉장히 불편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도록 유예 조치를 두었고요. 기존에 공인인증서가 유효기간이 있으면은 그 유효기간까지는 공인인증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두어서 그 효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른 변화 부분입니다. 이제 전자서명 개정 이후로 여러 가지 사용의 편리성도 높아졌고 전자서명 수단도 다양화됐고 여러 가지 등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전자서명 수단 다양화 부분입니다. 홈택스랑 연말정산 간소화, 국민신문고, 정부24 같이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공공 사이트에다 신기술 전자서명을 붙였습니다. 개정 전자서명법이 작년 12월 12일에 시행된 데 맞춰서 국민들이 법이 개정되니까 뭐가 좀 좋아졌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국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웹사이트에다 신기술 전자서명을 도입을 했는데요. 행안부가 주도로 해서 굉장히 애를 써가지고 붙인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카카오하고 통신사 패스, 페이코, KB국민은행, 삼성 패스 인증서 같은 것들을 붙였습니다. 종전에는 그 공인인증서랑 무슨 지문인증 이런 것들이 홈택스에 붙어 있었는데 개정돼서 이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카카오라든가 페이코, 패스 이런 것들이 붙어서 손쉽게 그 해당 사이트에 로그인할 수 있도록 개정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코로나 백신 예약 신청할 때도 조금 신기술 전자서명이 활용이 되었는데요. 아마 코로나 백신 예약해 보신 분들 알겠지만 처음에 그 예약을 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대기 시간이 길었고요. 그래서 접속하기도 어려웠고 서비스 장애도 약간 있었고 그런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부하 분산시키고 인증 운영을 통한 불법 예약 같은 걸 방지하기 위해서 기존 본인 확인 인증 방식 외에 신기술 전자서명 인증 방식을 추가를 해서 개선을 했습니다. 이제 이게 그림에 보시면은 그
종전에 왼쪽 아랫부분에 보시면 통신사 IPN 공동인증서 이 부분은 기존에 붙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새로 붙인 게 이제 네이버랑 카카오 인증서 같은 걸 붙였습니다. 새로운 걸 붙이면서 동시에 그 인증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 클라우드로 이전을 해가지고 질병청에서 민간 클라우드 이전을 통해 가지고 그 인증에 대한 부하를 상당히 감소를 시켰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수치적으로 추산할 때는 연간 처리량이 인증 처리량이 약 4만 건 정도에서 그 53만 건 정도로 인증 처리량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나중에 그 백신 예약을 해보신 분들은 대기 시간 없이 바로 예약을 하실 수 있었을 건데요. 이게 이제 신기술 전자서명 인증 수단을 통해서 탑재를 통해서 변화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자서명 수단 다양화 부분에 있어서 이제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 통합 인증인데요. 그 내년 1월부터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통합 인증 수단이 적용됩니다. 거기에 금융위가 기존에는 공동 인증서만 붙이겠다고 하다가 좀 입장을 바꿔서 그 신기술 전자서명도 붙이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지금 이미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몇 개의 전자서명 인증 사업자가 인정이 되었고요. 이제 여러 가지 사업자들이 인정되면서 그 사업자들은 이제 통합 인증, 마이데이터 통합 인증에 이제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전자서명 수단 다양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전자서명 인증 사업자 평가 인증 제도를 도입을 해서 여러 가지 기술을 가진 사업자들이 전자서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자서명 사업자 평가 인증 체계는 앞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기부가 인정기관 평가기관 지정을 하고 사업자가 평가를 받고 평가기관이 결과를 인정기관에 제출해서 인정기관 심의를 통해서 사업자를 인정하는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현재 그 전자서명 인증 사업자 관련해서 이제 평가기관은 세 군데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TTA하고 금융보안은 딜로이트 안전회계법인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 현재 이를 통해서 그 인정기관 기사를 통해서 인정받은 현재 전자서명 인증 사업자는 NHN 페이코, 신한은행, 네이버, 국민은행. 금융결제원은 통과는 되었는데 아직 그 인증서는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총 5개가 현재 인정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자서명 부칙이 있습니다. 공인인증기관에 대한 경과조치라고 해서 기존의 공인인증기관을 그냥 지위를 다 없앨 거냐, 그렇지 않고 유지를 해줍니다. 1년간은 기존의 공인인증기관도 전자서명 인증 사업자로 본다라고 해서 경과 규정을 두었고요. 이 사업자들은 올해 12월 9일까지는 전자서명 인증 사업자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평가 인증 제도를 저희가 운영하다 보니까 그 평가 인증이 늦어진다는 얘기들이 여러 군데서 말이 좀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은 그 외에 평가 기간 3개가 있는데 이 3개도 나중에 너무 그 평가 인증의 적체가 발생한다거나 대기간이 길어지면 평가 인증 기간 늘리는 것도 이제 과기부에 제안해서 한번 확대해 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가 인증 사업자 평가 인증 소요 기간입니다. 저희가 제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정말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들은 게 있는데요. 언론 보도도 그렇고 탈락하거나 보류된 사업자들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이슈들이 제기가 되었었는데 여기서는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전자서명 인증 업무 평가 인증 절차가 전체적으로 5, 6개월 걸린다. 요거는 꼭 염두에 두시고 평가 준비를 하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신청서 접수하고 검토, 사전 협의, 평가 수행, 그다음에 인정위원회 심의, 증명서 발급까지가 총 6개월 정도가 걸리는데요. 여기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이제 평가 수행을 좀 빨리 한다 생각하고 평가 수행을 빨리 하지만 잘해서 인정위원회에서 바로 한 번에 통과된다가 이제 기간을 단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 같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를 평가를 해본 결과를 봤을 때는 대체로 이제 보완 후 재심사가 되게 많았고요. 통과 시에도 아무 문제 없이 통과된 경우는 뭐 있긴 있었지만 거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볼 때 이제 저희도 이제 그냥 뭔가 개선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사에서는 이제 신청서 검토한다든가 서류 제출 같은 비핵심 절차는 조금 간소화하고 사업자에 대한 준비한 사업자에 대한 컨설팅 같은 기술 지원을 좀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정기관하고 평가기관 간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서로 노하우를 공유를 해서 좀 프로토콜을 맞춰야 서로 그 인정 방향에 따라서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평가기관 인력에 대해서 저희가 좀 전문 교육
하기 위해서 콘텐츠도 개발하고 좀 교육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자서명 인증 업무 운영 기준 평가 가이드라인도 만들어가지고 그 평가를 준비하는 업체라든가 평가 기관한테 공유를 통해서 조금 더 준비 기간을 단축시켜서 빨리 인정을 받을 수 있게 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전자서명 수단의 이제 편의성 제고 부분입니다. 새로운 전자서명이 도입되면서 편의성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이 늘어났는데요. 첫째는 이제 무설치형 전자서명입니다. 액티브엑스 같은 거는 많이 아시겠죠? 실행 파일 같은 거 설치해서 뭐 자꾸 다운로드 받아서 깔아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많이 지금 없어지고 있는 추세고요. 그다음에 클라우드 기반 전자서명 서비스가 도입돼가지고 이제 PC라든가 단말기에 인증서 저장할 필요 없이 인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도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사 같은 경우에는 그 무설치형 전자서명을 빨리 도입할 수 있도록 그 중소기업 대상으로 무설치형 인증모드 적용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무설치형 전자서명 인증 모듈을 교체하는 사업은 무료고요. 기존에 이제 액티브엑스라든가 실행 파일 설치 후에 인증서 이용하는 방식을 HTML5 같은 표준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 바로 인증서를 웹 브라우저에 바로 인증서를 띄울 수 있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저 40개의 중소기업 대상으로 이걸 지원할 예정에 있고요. 저희가 이거를 교체해 주는데 중소기업이 뭐 전자서명 기존에 운영하던 전자서명 업체를 바꿔야 된다 이런 건 없습니다. 또 별도로 비용이 들어가거나 이런 부분 없고요. 저희가 신청을 하면 저희가 붙여둔 작업까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신청 기간은 12월까지니까요. 혹시 필요하신 기업에서는 신청을 하셔서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편의성 제거 부분에 있어서 또 이제 추가된 부분은 언제 어디서나 쓸 수 있는 전자서명입니다. 뭐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 뭐 무설치형으로 설치하기 편한 부분도 있는데 언제든지 클라우드 기반이기 때문에 내가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서 언제든지 어디서나 쓸 수 있다는 게 또 장점이 되겠고요. 패스워드 없는 전자서명 서비스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생체 인식이라든가 핀, 패턴 인식 같은 걸 해서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수단이 개발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효기간 같은 경우에도 매년 갱신받지 않아도 되는 인증서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공인인증서 유효기간이 1년이라서 매번 1년마다 새로 바꾸고 해서 여러 매체 다시 등록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번거로움이 많이 해결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걸맞는 비대면 발급도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종전의 공인인증서는 대면 발급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신규 발급이나 분실이 발생했을 때는 은행에서 직접 방문해서 다시 인증서를 발급하는 형태로 인증서가 발급이 되는데 개정된 전자서명법에서는 대면에 준하는 비대면 신원 확인을 허용을 해서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해서 이런 조금 국민들이 편하게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다만 비대면 신원 확인 방법이 뭐냐는 이제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는데 그 사업자가 평가를 받고서 저희 인증기관에 신청을 할 때 인증위원회에서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안전한지에 대해서는 적절히 심사해서 사업자에 대한 인증서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부분이고요. 소외계층에 대한 전자서명 서비스 접근성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최근에 이제 운영 기준에 장애인, 고령자 같은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하는 개정된 전자서명법이 국회를 통과를 했고요. 9월 28일 날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그 뭐 시각장애인이라든가 청각장애인도 전자서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가 많이 개선될 예정에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전자서명법 개정 이후의 변화는 이제 이게 21년 2월 기준입니다. 이게 네, 아마 지금 현재 새로운 설문 같은 그 시장 현황 같은 걸 조사를 해서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건데요. 2월까지 저희가 볼 때에는 그 모바일 지문, 비대면 같은 간편 인증 도입으로 인해서 발급 이용 절차가 상당히 간소화 됐다는 부분입니다. 발급 단계는 9단계에서 6단계로 줄었고 이용 단계는 6단계에서 2단계로 줄었다. 시간도 발급 시간이 6분 7초에서 1분 4초로 이용도 3분 17초에서 26초로 대폭 줄었다라고 이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뭐 언론 보도 같은 데서도 많이 편해졌다고는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국내외 공정환경 조성 부분인데요. 글로벌 인증 표준에 기반한 평가 인증 제도를 운영을 통해서
국외 사업자도 국내 업체와 차별 없이 새로운 전자서명 서비스를 국내에서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서명 신시장 창출 부분인데요. 인증서가 법 개정 후에 약 이전에 8.5억에서 10.1억 건으로 이제 증가를 했고, 전자서명 시장 규모도 작년도에는 약 662억 규모였는데 저희가 5천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5천억 추산은 키사 내부적으로 작성한 추산이고요. 이 추산의 근거는 뭐 트랜잭션 비용이라든가 발급 비용, 운영 비용 뭐 다 합친 겁니다. 이런 것들을 추산했을 때 총 한 5천억 정도 되지 않겠냐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전자서명 도입 사치도 증가를 했고요. 전자서명 예산도 이건 키사 예산인데 저희 13억 예산이 23억으로 조금 늘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 영역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백신 예약이라든가 마이데이터, 그다음에 금융행정 부분에서 많이 도입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에 아마 설명드릴 건데 모바일 신분증 같은 거에서도 이제 새로운 전자서명 기술이 활용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입니다. 실제로 이제 다양한 신기술 전자서명 인증 서비스가 많이 활성화돼서 활용이 많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이제 뭐 금결원이라든가 뭐 전자인증, 코스콤, 카카오페이 이런 데서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네이버, 토스, 은행연합회, 라온시큐, 시큐브도 이미 서비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이제 다른 거는 DID 기반의 어떤 신원확인 제도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생체 수기 서명 같은 것을 활용해서도 활용한 전자서명 서비스도 지금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서비스가 이제 더욱더 그 활용이 더 확대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국민 생활도 이제 많이 좀 변화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규제 개선이라든가 경쟁 시장 환경 조성으로 현재는 뭐 평가받은 데가 한 5군데고 뭐 준비한 데가 10군데 정도가 되는데 더 많은 다양한 전자서명 서비스와 기술이 도입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이제 생체 인증이라든가 블록체인, DID 같은 서비스도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요. 국민들이 전자서명 서비스를 사용하는데 불편함은 없애고 선택권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책 서비스가 개선될 걸로 보여집니다. 액티브엑스 같은 건 이미 많이 없어지고 있지만 좀 더 간편하고 편리한 전자서명 서비스가 확대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10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조금씩 개선의 필요성도 얘기도 나오고 있는 듯합니다. 현재 개정된 전자서명법의 문제점을 좀 보시면은 원래 이제 법 개정 시행 전에는 공인과 사설 2등급 등급제로 치면 2등급의 전자서명 서비스가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개정 후에는 효력을 전부 다 똑같이 만들어서 일원화를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이슈들이 분야별로 필요로 하는 보안 대책 요구 사항이 현재 전자서명법에 조금 부족하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또 통합된 체계를 운영하는 것보다는 자기 분야별로 별도 요구 사항을 운영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렇게 분야별로 만들다 보면은 이 분야 저 분야 공통적인 게 없이 좀 아주 이 분야는 이런 거 저 분야 저런 거 서로 호환이 안 되다 보니까는 그런 제도를 보완 대책을 부과할 우려들이 있습니다. 나중에는 이렇게 되면 좀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법 개정 이후에도 기존에도 그랬지만은 법 개정 이후에도 공인 인증서가 주로 이제 전자 서명 이용보다는 본인 확인 용도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도 그 현황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에는 통합된 전자 신원 확인 제도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자 서명하고 본인 확인 제도하고 완전히 나눠져 있는 상황이고요. 전자 서명은 과기부, 본인 확인은 공통위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자금융거래법도 개정하려고 해서 좀 이슈가 좀 있었고요.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하여튼 약간 충돌이라든가 뭐 중복 이런 얘기들이 조금 나온 적도 있었고요. 금융이라든가 전자정보, 부동산, 주다 이런 부분에서 현행 전자서명법에서 요구하는 기능이라든가 안전성 같은 것들이 자기 분야에 쓰기엔 조금 부족하다, 좀 추가해야 된다 이런 요구들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 그래서 이제 별도 부처라든가 이제 분야별로 별도의 제도를 운영할 경우에는 공공기관에서 도입 비용 굉장히 낭비될 것 같고 시장의 혼란도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국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조금 보면은 EU의 EIDAS 많이 들어보셨죠? EU 영내에 있는 그 전체 국가들에서 뭐 신원 확인하고 트러스트 서비스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만들어진 체계가 이제 EIDAS 체계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신원 보증하고 전자서명 등급 체계를 운영해서 통합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원 확인하고 전자서명을 통합해서 규율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EID는 이제 신원 보증 등급을 보안하고 경고성 발급 절차에 따라서 로우, 서브스탄셜, 하이로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원의 보증 등급에 따라서 이제 뭐 인증에 사용되는 수단이라든가 인증의 강도, 그다음에 등록 방법 같은 것들을 차별화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높은 등급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그 수단도 사용해야 되고 인증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신원 확인도 해야 되고 이런 요구 사항들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이거를 뭐 모든 기관은 뭐 하이를 써라, 서브스탄셜 써라 이런 얘기는 안 하고요. 그 EU 내에 있는 모든 공공 민간 기업들이 자기들이 적용받는 규제가 있지 않습니까? 규제에 맞춰서 규제의 강도에 맞춰서 내가 하이를 선택할 수도 있고 서브스탄셜을 선택할 수도 있고 로우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자기 마음입니다. 또 관련해서 이러한 등급을 선택하는 데 적절한 가이드도 그 애니사나 다른 자료를 보시면은 EU에서 많이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기업에 맞는 적절한 신원 확인 방법을 수단 등급을 선택해서 적용을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EIDAS의 또 전자서명 부분이 있는데요. 전자서명은 수기서명과 동일한 법적 기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본하고 고급, 적격 전자서명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나눠진 내용들을 보시면 이제 주로 이제 신원 확인 방법을 서명의 등급에 따라서 신원 확인을 좀 더 강하게 한다. 높은 등급은 강하게 한다. 그다음에 이제 전자서명에서 제공한 기능들이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높은 등급은 좀 더 엄격한 그 보안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EU 각 국가에 있는 기업들은 회원국 법률에서 요구하는 그 법률들이 있습니다. 이 업체 자기가 규율을 받는 법이나 관련 규정들에 따라서 내가 어떤 BES를 쓸지, AES를 쓸지, QES를 쓸지 선택해서 자기가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디지털 신원 지침이고요. 이제 연방 정부기관의 시스템에 접속할 때 신원 확인에 관한 방법인데 여기는 이제 신원 보증 수준하고 인증 모듈 보증 수준 등을 등급화했고 모든 그 FAA 연합 보증 수준에서는 전자서명을 포함한 신원 증명 체계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신원 증명에 대한 서명할 때는 최소 보안 강도 이상의 디지털 서명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각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EU EIDAS와 비슷하게 IAL, AAL, FAL 등급 중에서 자기 기관에 맞는 등급을 선택해서 구현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뭐 보증 수준 LOA 같은 경우에는 이제 IAL, AAL, FAL 이걸 조합을 해서 111 정도는 돼야 LOA가 1이다. 이 정도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이 그림에서는 IAL, AAL, FAL이 있는데 IAL 같은 경우에는 증빙 자료의 강도를 등급화 시킨 거고요. AAL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어의 강도인데 사용되는 인증 수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컨베이언스, 스트렝스 오브 컨베이언스는 이제 양도라든지 전달, 누구한테 제출 뭐 이런 거 할 때에 대한 강도를 차별화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요지는 이제 그 앞에 EIDAS하고 그 니스트 800-63을 설명드렸는데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것은 획일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걸 써라라고 하지 않고요. 사업자들이 알아서 자기가 환경에 맞는 적절한 신원 확인이라든가 전자서명 수단을 쓸 수 있다는 게 중요한데 이 발표 자료를 만들 때 이제 저희 팀 검토를 맡아봤더니 이런 얘기를 하면은 자칫 공인인증서 시대로 또 돌아가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우리가 주장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것도 방법이 있으니까 만약에 계속적으로 문제가 발생을 하면은 그 현재 전자서명 체계에 대해서도 조금 이용자하고 국민 기업들이 편리한 방향으로 뭔가 개선할 방안도 나중에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냐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이제 현재 체계에는 그 전자서명법 문제는 중소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플랫폼 기반으로 운영하는 뭐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데들하고 또 기존의 공인인증 사업자들이 있습니다. 이미 쫙 그 공인인증서 서비스들이 깔려 있는데 자금력이 많은 회사들도 있을 거고요. 이런 회사들 대비해서
신생으로 들어가는 중소사업자들은 뭐 기술력이 있을지라도 시장 접근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신규 전자서명 기술 등장도 어렵고 이용자의 불편성도 불편이 개선한 효과도 크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국민 개개인이 접속 사이트별로 수많은 인증서를 발급받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취약성 문제도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모바일 폰이 털리면은 모든 게 다 털리는 이런 상황이 좀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민, 공공, 민간 기업이 손쉽게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는 뭔가 환경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이나 그 온라인으로 보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은 이에 대해서 뭔가 저희한테 의견 주시면은 저희가 좀 반영을 해서 정책 수립에 많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자서명법 개정 전후의 변화에 대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단장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혹시 현장에 계신 분들 중에 질문 있으면은 해주시면 제가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시면. 예. 네, 지금 질문은 사업자에 대한 평가 기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고요. 네,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운영 기준 같은 경우에는 고시로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조금 더 이제 저희가 새로 진입하는 분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보시면은 이제 운영 기준 평가 가이드라인 같은 걸 좀 만들어서 이걸 보고서 기준하고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거 올해 만들 거고요. 내년쯤에는 공개할 예정이 있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시면. 네, 저도 하나 질문을 네. 드려도 될까요? 아까 이제 편의성 제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때 비대면이나 아니면은 이제 소외계층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최근에 이제 규정이 바뀌었다고 하셨잖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인증 사업자들한테 의무화를 시키는 건지 아니면 옵션으로 이런 것들도 제공을 할 수 있는데 하기 위해서는 이런 뭐 가이드라인을 따르면 좋겠다라든 그런 권고 정도의 수준인 건지. 이 조항은 제가 구체적으로 보진 않았네요. 예. 그 조항은 정확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